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7일은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보건의 날에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이 이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이죠. WHO가 설립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1948년에 바로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진즉이 이제 그 WHO에 이제 가입을 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이제 질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거나 그럴 때 WHO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결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아마비라든가, 그다음에 천연두라든가, 이런 그 법정 전염병이 아주 창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방주사를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으로부터 많은 그 이제 어린아이들이 해방이 됐는데, 뭐 저도 그 이제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좀 후진국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전염병들은 많이 퇴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같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아니고, 요즘 그뭐 엄마들이 또 뭐 사회 체계가 그렇게 돼 있죠.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뭐 예방 접종하고 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많이 이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WHO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다 느껴진 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죠, 메르스.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이터리 신드롬인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2015년도 뭐 그 무렵이었을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됩니다.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엄청 애를 썼죠, 사람들이. 뭐 손도 씻고 막 그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퇴치가 됐었죠. 그 팬데믹이 이제 종식이 됐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WH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이름이 첸인가 그런데 중국계 이제 그 인사인데 여자였어요. 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메르스가 종식이 된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가깝게 느꼈던 것이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온 세계가 다 셧다운 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저녁 때 나가서 그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또 엄격한 통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탓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그때 막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의 음주 문화라든가 밥 문화를 확 바꾸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했죠. 네. 자, 그때도 역시 이제 WHO의 역할이 있었죠. 글쎄 코로나 때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막 탈퇴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서로 이견이 있었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다 이제 정리정돈이 됐겠지만은 물론 트럼프가 이제 4년 후에 다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뭐 WHO를 갖고 더 뭐라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어찌됐든 오늘이 바로 4월 7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보건의 날은 뭐 기본적인 그런 기념이고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세계 기관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1948년 4월 7일 날 이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후, 후, 후는 누구냐, 이런 누구라는 뜻인데, 이 WHO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어 배울 때, 후가 왜 보건기구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후는 뭐의 약자냐면은 WHO니까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고 한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월 7일이 또 보건의 날이에요. 세계 보건의 날. 뭐 당연히 보건기구가 생긴 날이니까 세계 보건의 날이라고 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념일로 뭐 그 근거가 충분히 되죠. 자,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유엔 전문기구다.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늘 느낄 수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니까 뭐 당연히 저렇게 느끼죠. 세계 국제적인 공중보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이제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전에 뭐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거 막 창궐할 때 WH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방문도 하고 그랬었죠. 코로나 때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메르스 때는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 194개국이 회원국으로에 가맹이 돼 있네요. 자, 그 목적은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게 바로 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네. 이 마크는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월계수 잎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북극에서 내리다본 지구 같아요. 그리고, 이게 뱀이 있는데, 옛날부터 보면은, 뭐 복원하면은 이 뱀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좀 나중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볼까요? WHO의 설립은 1946년에 허가가 되었으며 1948년 4월 7일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은 해마다 세계 보건의 날로도 기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방송번 170번이죠. 아주 옛날 일이 되겠습니다. WHO 세계 보건의 날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내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WHO는 크게 두 가지 입헌적인 직무를 맡고 있다. 첫 번째, 국제 보건 사업이 지도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회원국 간의 기술 원조를 서로 장려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WHO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WHO는 세 가지 주요 기관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세계보건총회.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당연히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 사무국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사무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사무총장, WHO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총회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세계보건총회, 월드 헬스 어셈블리, WHO네요. 이건 화가 되겠네요. 후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보통 매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총회가요. 194개 회원국에서 파견한 각국 대표가 참여해서 이사회에서 제출한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를 한다. 주된 임무는 조직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 사업을 검토하고 또 승인하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을 담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수석으로 대표해서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6개 지역기구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기구마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역할이 있네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한 역할은 규약에 의거하여 국제보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몇 가지 책임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책임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꽤 있네요. 자, 요청시 보건시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도움을 준다. 어떤 특정 정보가 도저히 어떤 기준에 맞는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관심이 없는 데는 관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데는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해갖고 그 정부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 필요에 따라 질병학과 통계학을 포함한 기술적 행정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연히 뭐 질병에 관해서도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와 원조를 한다. 그다음에 유행성, 풍토성 등의 질병을 근절하도록 고무한다. 네. 그 풍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풍토병이 있죠. 뭐 아시아도 풍토병이 이제 있죠. 서로 풍토에 의해서 이제 뭔가 발병하는 그런 질병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 우리 경험을 했죠. 아주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뭐 메르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뭐 사스니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영양, 주거, 위생, 직장 등의 환경에 대한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장려한다. 뭐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후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데를 가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가끔 국경 없는 의사회 해갖고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홍보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참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제 뭔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보건 강화에 공헌하는 과학적 전문적 모임 간의 협동하고 또 장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에 관련된 국제협정 및 협약을 건의한다. 그다음 보건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휘를 한다. 그다음에 음식, 생물 및 약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을 한다.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보건 관련 정보에 입각한 여론 조성에 이제 도움을 준다.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WHO라는 도구를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볼까요?
14번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기준으로 194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으로 활동할 자격을 갖고 있다. 일단은 유엔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이 이제 북한하고 이제 일정 시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가입이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WHO에 가입이 안 됐느냐? 이건 시점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뭐 그러나 유엔에 가입 안 돼 있다라고 해갖고 WHO에 가입을 뭐 막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보건총회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신청이 승인되면 다른 국가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고 해서 WHO에 가입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인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해서 뭔가 기구의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WHO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이제 회원국들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위원회는 기술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총회의 결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은 WHO와 공식적인 관계에 따라 여러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옵서버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국제적십자하고 이제 스레시라고 적신월사연맹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적신월사는 사실은 저기 그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그 이제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적십자라고 하지 않고 적신월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적십자, 이 십자가 뭐 마치 그 중세 때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십자군의 깃발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거기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 마크를 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적신월사, 적신 빨간 적시니까 빨간 거겠죠. 그다음에 신월, 이게 초생달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 이제 마크를 쓰고 있죠. 네, 뭐 같은 그 성격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부회. 이 간부회는 집행이사, 아까 이사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집행이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그제큐티브 보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간부회는 보건 분야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선출된 회원국의 임기는 3년이며 각자 임명한 간부는 개인적 능력에 따라 업무를 담당을 한다. 그다음에 주요 직무는 세계보건총회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결정과 정책을 실행하고 또 충고하고 또 그 정책을 조정하는데 그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집행이사 역임 사례는 WHO 가입 1949년 이후에 총 7번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가 1949년에 WHO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죠. 그래도 유엔 가입국이면은 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지 가입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WHO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역할, 집행이사 역할이죠. WHO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집행이사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역할을 했네요. 1960년, 63년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 쭉 이성우, 신영수, 엄영진, 손명세, 전만복,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7번 했는데, 뭐, 이거는 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영내에 있는 다른 나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무국을 한번 볼까요? 사무국에는, 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사무국은 본부와 6개 지역 사무국과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8,000명 내외의 전문 및 일반 서비스 분야 혹은 보건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8,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해야 될 테니까. 사무국은 국제보건총회에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사무총장이 G 아래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총장은 한 명의 심의관과 또 한 명의 사무총장 보호가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관은 디퓨티 디렉터 제너럴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부는 어시스턴트 디렉터 제너럴이 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디렉터 제너럴이겠죠. 디퓨티라는 건 이제 부사무총장이라는 뜻인데 그걸 심의관이라고 호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부는 좀 어시스턴트니까 뭐 비서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같이 일을 하는 뭐 그런 그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 사무총장은 1948년 창설 이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총 9명이었다. 그 사무총장 역할은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종욱에서 혹시 이종욱이라는 분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없었네요. 이종욱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종욱이라는 분이 WHO 사무총장 역임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런데 이제 아까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랬나요?
임기를, 음, 임기가, 사무총장 임기가, 음, 확인이 잘 안 되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임기를 그 다 마치지 못하고서 저 이종욱이라는 분이 이제 유명을 달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권한대행이 있어갖고서 그 역할을 그 대신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 자료를 갖다 좀 이렇게 축약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WHO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HO의 지부가 있는데 아마 7개 지부가 있다고 그랬죠? 7개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다음에 동지중해,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요 부분이죠. 아메리카는 뭐 여기고요. 동지중해는 요 노란 표시가 있는 게 동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동지중해라고 표현했나 모르겠습니다.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쪽 요즘 되겠네요. 그다음에 유럽, 유럽이 있죠. 러시아까지 포함해갖고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호주까지 포함해갖고 동남아시아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죠. 서태평양. 여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요쪽 그 언저리에 있는 나라가 서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아, 서태평양이 호주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색깔로 봐서는 동남아시아는 인도하고 뭐 태국 뭐 이쪽 언저리쯤 되겠네요. 지금 지도가 자꾸 명확하지 않아가고 확실한 나라를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이 필리핀 있는 걸로 봐서 필리핀까지 서태평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필리핀 완전 서태평양이니까. 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줄여서 WHO WPRO네요. 예, 그리고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웨스트 퍼시픽 서태평양이니까요. 그다음에 지역 리저널 오피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본부 소재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 관할 국가 나와 있네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톤가, 키리바시, 나우루, 투발루, 마절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그러니까 뭐이 태평양 연안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WHO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지금 여기다 언급할 수는 없었고요. IAEA와 관계. IAEA는 그 핵, 국제 원자력 감시기구인가요? IAEA. 뭐 핵무기 개발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이제 어, 뭐 감시도 하고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시설이 있는 데는 다 저들이 관련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핵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 건강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볼라 범유행과 관련된 논란. 예. 에볼라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때. 예. 그다음에 코로나 범유행과 관련된 논란. 참, 저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WHO를 탈퇴를 해버렸죠. 가장 많은 돈을 내면서, 코로나에 관련돼 갖고서 미국이 좀뭐 부당한 이제 처우를 받았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기여하는 바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적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다시 재가입을 이제 WHO, 그러니까 탈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자, 어찌됐든 WHO도 뭐 비판과 논란 속에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기구가 큰 역할을 하다 보면 비판과 논란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신문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보건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세계 보건의 날. 그다음에 신문의 날도 있습니다. 바로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의 날로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계보건의 날은 앞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띄웠고요. 제가 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4월 7일의 날짜 이야기, WHO 설립일, 보건의 날, 그리고 신문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